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전 시간 이어서 이 대손금에 관한이죠. 이 조정명세표 같이 이어서 좀 할게요. 우리 전 시간에는 뭐 반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 조정인데 일단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조정은요, 얘하고 얘하고는요 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순위가 있냐면 대손금부터 조정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충당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걸 세무조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손은 언제 나타납니까? 대손은 기의 중간에 나타나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은 언제 합니까? 기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이 대손 조정액에 있죠. 대손액의 처리가 충당금 상계하잖아요. 그죠? 충당금 설정을 끌어다 가지고 쓰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은 대손금 조정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손 조정만 잘 한다라면요, 뭐 시험에 한 80% 정도는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개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손금 조정이 뭐냐면 회사가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대손회계 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 시간에 우리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죠? 리뷰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있죠. 이게 여기 지금 책에는 이 설정 충당금부터 먼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충당금 세무 조정이고 여기 뭐예요? 대손금 조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대손 회계 처리 먼저 하는데요. 이 대손금 세무 조정은 말 그대로 대손금은요, 대손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대손이 뭐냐 이거잖아요. 회수불능 채권이잖아요, 그죠? 회수불능 채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납니다. 회수할 수 없다는 법정 사유. 법정 사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리뷰해보면 타산하고 소멸시효 완성은요, 그 발생일과 대손 확정일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부도는요, 6개월을 경과한 시점,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요, 6개월 경과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뺐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법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있죠.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완성분입니다, 솔직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입니다. 요거에 대한 취급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딱 나타나면요, 해야 될, 그죠? 개념이 자동적으로 세 가지를 같이 딱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를 TAT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산세무 읽어보면 이걸 가장 어려운, 대손 중에 가장 어려운데 요걸 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있죠. 이 말만 있다라면, 그죠? 머릿속에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되겠다. 소멸시효 완성이 됐는데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어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요, 신고 조정입니다. 그죠? 신고 조정이죠. 이 소멸시효 부분은 신고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 결산 조정이 아니니까 회사가 회계 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조정에 따라, 첫 번째 1단계 신고 조정에 따라 송금 산입하고 봅니다. 해당 채권이 만약에 채권이 100원이라면 100원만큼 뭡니까? 마이너스 유보해서 채권을 감액합니다. 그죠? 왜 이 감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아있는 잔액은 누구의 잔액입니까? 우리 세법의 잔액입니까? 아니지. 재무회계의 잔액이죠. 그건 누구의 잔액이고, 우리는 우리의 잔액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근데 아쉽게도 직접법에 따라 채권을 책정하는 게 아닌 구조다 보니까 뭡니까? 빌려가지고, 그죠?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난 채권 금액에서 이만큼을 뭡니까? 차감해야지 뭡니까? 차감해야지 뭡니까?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거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권 잔액은, 일단은 세무상, 이걸, 재무상태표상에 있죠. 채권에 있죠. 채권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큼을, 100원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금액이 10,000원이라 하면, 이 금액은 우리 세법상, 세무상 있죠. 텍스상의 채권은요. 100원 빼면 뭐 99,900원 되나요? 그게 재무상태표로 마감된 건 요것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도 예정할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뭡니까?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채권 잔액에서 차감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법이 생각할 때는 차감해야 되는데. 근데 보이는 거는요, 10,000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올해에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못 받는다라고 법률상 인정한, 그죠? 이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단기 대손금의 대손 실적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손 실적률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 세 개를 꼭 좀 있죠, 여러분들. 뭐 TET 시험은 이 정도 꽤 출제 안 됩니다. 이런 걸 출제 안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만해요. 할만해요. 우리가 그 T 개성에 대한 변동만 좀 잘 추려내면 이거는 그죠? 툭툭 던지면 그냥 세무조정을 지가 해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죠. 어차피 자격증을 2개 따야 되니까 이걸 하면서 이걸까지 정리해서 나중에 정말 전산생을 읽어보냐. 그냥 문제만 풀어보는 이죠. 본 문제하고 기출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선에서 다 커버를 할 겁니다. 자, 그 점이 좀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했어요. 채권에 제한이 없죠, 그죠?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제한이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제한이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채권 중에서 여러 가지 뭐 그때 공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 우리 보정채무를 위한 구상채권, 그 다음에 매출세액 미수금, 그 다음에 뭐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도 발생했더라도 1,000원은 남기고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제외되는 대손을 뜰 수 없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한이 있다 이 말은 특수채권은요. 특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더라, 이거죠. 한 5종, 그때 정리했던 거 6종이잖아요, 그죠? 6개. 그 정도 되잖아요. 제가 판사들이 뭐, 요렇게 지금 했다, 이거죠.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생겨야 될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손금에 대한 범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대손 신고조정. 사항 중에서 요거 뭐 결산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요 얘기들을 여기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4개를 챙겨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손사유 4개지만 어차피 신고조정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시효 완성. 뭐 몰라도 돼요. 나머지 거 제가 뭐 파산, 그죠? 부도,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뭡니까? 6개월 경과채권, 소액채권. 요렇게 여러분들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에 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걸 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렇잖아요, 실무 프로세스가 대손금 조정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당금. 오늘의 본 주제는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니까 약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요걸 같이 붙여보겠다 이거죠. 이 충당금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거죠. 실정 대손금 이게 뭐야? 대손 충당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 대손 충당, 대손금에서 이제 대손 충당금 가는데요.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자, 2단계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기말에 채권의 위험을 평가해서 위험액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기말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정된 비용액을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에 있죠. 이 계상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 계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이 대손상각비를 인정받으려면 비용 계상을 통해서 받아먹는 항목이다.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시부인 구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회사, 두 번째가 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도.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가 시부인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계상한, 그죠? 이 금액을 안 했으면 뭐 의지가 없는 거고, 했다면 우리 법인세법에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 봐서 이 한도 내의 금액은 인정하지만 초과액은요, 송금부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충당금이니까 똑같습니다. 유보, 부채 감액의 유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사는 지금 부채를 너무 많이 계상했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많이 계상하면 충당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거니까 손불하고 유보 해서 부채 감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죠. 여기 있으니까. 자, 회사가 100원 계상했다 할게. (100원) 계상했다 할게. 대손충 100원 이렇게 계상했어요. 근데 세법은요, 텍스는 이거 70원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요, 대손충당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비용이 지금 과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과대되어 있다는 것은 부채가 과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무조정은요, 네, 우리가 대손충 충당금 30 이렇게 되고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기 시부인 나타나니까 한번 개념을 익혀 드리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송금부를 하고 있죠. 송금부산입하고 이렇게 대손충당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30 이렇게 유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거 보죠. 지금 이 세무조정에서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은 얼마란 말이에요? 70. 그리고 세법이 인정한 송금산입액은 얼마란 말이에요? 70.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걸 70이라는 건 당연히 아는데 세법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 정보를 안 주고 요 정보하고 뭔가 요 정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회계처리 이렇게 했다 하고 이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잔액은 이렇게 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재무회계상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100원이잖아요. 그죠?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무상 잔액, 세무상이 인정한 송금산 이게 중요하잖아요.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는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밖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유보라는 걸 딱 보고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부채로 딱, 그죠? 자유로운 변환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눈이 필요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은요, 얼마란 말이에요? 결국은 7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 여기서 제가 유보를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때 오류를 안 범하려면요, 자산은 플러스 뭡니까? 부채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항상. 오류를 안 범하려면 그렇게 해, 맞죠? 그죠? 유보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걸 붙여요. 세법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30. 그러니까 7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컨버전을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의 계산한 금액에서 부채니까 마이너스에서 유보가 있으면 뭡니까? 유보가 플러스니까 하면, 그죠? 유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하면, 마이너스 하면 더해지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쉽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세무상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은 얼마입니까 하면 얼굴이 이상해하는 얼굴이 옛날에 강의해보면 그래요.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자꾸 강조드립니다. 우리 이거 쓸 일이 많거든요. 특히 이 지금 토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 한도, 요거만 알면 회사가 계산액이 어떤 개념이고 한도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실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금 조정하고 뭡니까? 대손충당금 조정하고 대손금의 잘못된 대손충당금 상계 분계가 여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어떻게 연동해서 조정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계산액은 우리 회계 기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100원이 회사는 만약에 작년에 설정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1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올해 채권을 평가해 보니까 15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 기준에서는요. 보충법입니다. 보충법이란 말은 순회법입니다. 그 추가적인 위험평가액 5만 원만 더 뭡니까? 보충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 대손상합비 5만 원 대손충당금 5만 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법은 그게 안 해요. 이 회사 대손 총회법입니다. 총회법 구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입금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원칙은 총액인데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입금 송금 해봤자 순액으로 하나 총액으로 하나 차이가 없다라면 굳이 그 귀찮게 하지 말자요. 그죠? 관리할 필요도 없고 유보 관리할 필요 없고 소멸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면요. 그냥 회사의 회계처리 순액으로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다라면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다 인정해준다. 근데 유독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는 항목이 대손충당금이라고 제가 적어놓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총회법 이제 배우게 되겠어요. 총회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100원을 설정했어요. 전기 대손상합비 대손충당금 10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어떻게 잡습니까? 다 환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환입하면 대손충당금 10만 원, 대손충당금 환입 10만 원 수익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뭡니까? 수익, 그죠? 10만 원 잡았죠? 그리고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15만 원을 대손상합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총회법입니다. 자, 볼게요. 총회법.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전기는 대손상합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한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에 뭡니까? 위험평가액은 15라고 가정하면 이 총회법 구조에서 어떻게 되는지 회계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기초해서 총회법이 어떻다는 걸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회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지금 이 대손충당금, 대손상합비 10만 원, 5만 원이죠 추가적으로 5만 원 이렇게 되고 그래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손충당금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은요. 보십시오. 세법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잡냐면 남아있는 잔액 있잖아요. 저기까지. 이걸 다시 뭡니까? 다시 환입하는 거야. 없애고 뭡니까? 올해 설정된 15를 총액을 다시 뭡니까? 설정하는 방법. 효과는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대손충당금 일단 10만 원에 있죠. 환입 분기부터 먼저 해요.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대손충 환입 그리고 대손충 환입 계정 좀 약간만 약칭할게요. 제가 환입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이제 수익 계정이에요. 그죠? 수익을 이렇게 잡아요. 그죠? 얘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비용만 5만 원 순익 잡는다라면 입금을 이만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잡으면 잔액이 없어지죠. 그럼 아예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후에 다시 뭡니까? 올해 있죠. 입장에서 15만 원이 위험이 평가되니까 다시 이렇게 대손상합비 10만 원, 15만 원 대손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잡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무조정은 그걸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이 그럼 결국은 얘가 수익 잡고 얘가 비용 잡으면요 입금 잡고 송금 잡으면요 어차피 5만 원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환입이니까 여기 빼면은 5만 원 빼면은 뭐 여기가 5만 원 남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여기 플러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하면 좀 어려우시나? 여기에 어떻게 되죠? 대손충당금 환입 10만 이렇게 되고 대손충 5만 이렇게 될 것이고 대손상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를 모음 회계처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를 회계처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무조정은 없어요. 이걸 해봤자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어차피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여기 대손상업비 여기에 세무조정 보면 대손상업비 10만 원 대손상업비 10만 원 하고 여기에 대손충 환이 뭡니까?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세무조정이 될까요? 결론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분계법을 하면 굳이 하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리려는 메시지가 있죠. 그럼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